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도의 송료입니다. 자, 지적진학 시행규칙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자, 공무원 시험이든 공사 시험이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 지적기준점 표지의 점간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있고요. 또한 지적삼각 보조점, 점간의 거리에 대한 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조에 보시면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든지 지적도근점의 성과표의 기록사항의 일부 추가적인 부분과 또 개정사항이 발생을 했죠. 일단 개정 전과 개정 후를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첫 번째는 기준점 간의 어떠한 제2조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 관리 부분에서 삼각과 보조의 경우에는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도근점 측량에서 개정사항이 발생을 했죠. 자, 기존에는 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50에서 300m 이하로 했고 다각망 도선법일 때는 500m인데 이렇게 그냥 바뀌었습니다. 50m 이상 500m 이하로 이렇게 점 간의 거리가 개정이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 50m 이상 500m 이하로 할 것.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꼭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된 것이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표와 도근점 성과표는 동일하죠.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바뀌었는데 일단 1호가 이제 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적삼각 보조점 또는 지적 도근점의 번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도가 1에 2로 이렇게 들어가죠. 위치에 약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근경사진이 하나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경사진이 하나 더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 또는 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에 보시면 소재지와 측량 연월일인데 측량 연월일을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로 바뀌었고요. 8호에 도면번호라는 것이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9호에 설치 기관이 개정사항에서 삭제가 됐다라는 거죠. 크게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봤을 때 가장 특이사항은 근경사진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측량 연월일이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로 바뀌었다라는 거. 세 번째, 설치 기관이 삭제됐다라는 거.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자, 이제 하나씩 다시 보시면 지적진학 시행규칙 제2조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보게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항은요. 점 간의 거리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 1항이 바로 뭐냐면 지적기준점 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측량 기준점을 정하는 자는 측량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 무엇을 하냐면 관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측량 기준점에는 국가 기준점이 있고 공공 기준점이 있고 지적 기준점이 있죠. 그러면 이 국가 기준점은 누가 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공공 기준점은 공공측량 시행자가 정하고 그 지적 기준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설치는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자, 국가기준점에는 이제 설치 목적, 국가기준점을 설치하는 목적은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 기준점인데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 공공기준점의 역시 설치 목적은 똑같아요. 설치 목적은 정확성과 효율성이에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렇죠. 국가기준점.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정한다? 공공측량 시행자가 정하게 되어 있고, 지적기준점의 역시 설치 목적은 똑같아요. 정확과 효율성이죠.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정합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는 자들이,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는 자들이 설치하고 기준점을 설치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기준점에는 이제 우주측지기준점, 위성기준점, 수준점, 중력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자기점이 있고 세 개 묶어요. 이렇게 세 개 묶어요. 이것을 기초로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통합기준점. 그 다음에 위성기준점하고 통합기준점을 묶어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지적삼각점.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기준점에는 이제 공공삼각점이 있고 공공수준점이 있고,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측량 기준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점의 어떠한 상위 레벨이거든요. 가장 위에 존재하는 것이 VLBI, 그 아래쪽에 존재하는 것이 위성기준점, 그 다음에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국가기준점이라든지 공공기준점이라든지 지적기준점에 대한 각각의 어떠한 정의 부분도 꼭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1항에 다시 보시면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는 다음에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즉 첫 번째 점간의 거리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적 삼각점 표지의 점간의 거리는 평균 2km 이상 5km 이하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각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과 이 점간의 길이가 평균 2km 이상 5km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호 지적삼각 보조점의 점간의 거리는 1km 이상 3km 이하로 하는 거죠. 이 점간의 길이가 평균 교회법이죠. 1km 이상 3km 이하로 하는데 다각망 도선법을 했을 때 점간의 거리는 0.5km 이상 1km 이하로 합니다. 요 점간의 요 길이를 뜻하는 거죠. 이 길이가 요 길이를 뜻하는 거죠. 0.5에서 1km 이하가 되고 나중에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에서 또 언급이 되지만 1도선의 요 길이, 1도선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하? 4km 이하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호. 3호는 이제 도근점이죠. 지적 도근점 표지의 점간의 거리는 50m 이상 500m 이하로 한다. 이 부분이 개정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간의 길이, 이 길이가 50m 이상 500m 이하로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개정 전에는 50m에서 300m고 다각망 도선법을 했을 때는 평균 500m 이하인데 도선법과 다각망 도선법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지적 도근점 표지의 점간의 거리는 평균 50m 이상 500m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를 하고요. 이때 확인했더니 멸실됐다. 그죠? 또는 훼손됐다.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 즉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 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다. 그럼 다시 설치하거나 멸실됐으면 다시 설치하면 되고요. 훼손됐으면 무엇하면 돼요? 보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적도근점 표지의 점간,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체크해서 보십니다. 자, 점간의 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삼각 2에서 5, 보조 1, 3, 다각만 도전법일 때는 0.5에서 1, 도근점은 50에서 500m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표기는 직경 3mm, 3mm로 하고 십자선을 그리고요. 보조는 3mm에 10개 채색하고 도근은 2mm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점간의 거리를 어떻게 외울까요? 2, 1, 5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2, 1, 5. 자, 2에서 5km, 1에서 3km, 50에서 500m. 다각마 도전법일 때는 0.5에서 1. 이와 같이 2, 1, 5. 2, 1, 5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쉽게 점간의 거리를 외울 수가 있겠죠.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삼각점이에요. 지적삼각점이니까 2에서 5km. 2번 지적삼각 보조점이고요. 다각망 도전법이니까 0.5에서 1. 3번 지적 도근점 표지의 점간의 거리는 평균 50m 이상 300m, 500m 이하가 되는 거죠. 500m 이하로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2024년도 지방직 9급에서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조 이제 보시면 지적기준점 성과 관리예요. 이제 3조는 지적기준점 성과의 관리인데, 자, 법제 27조 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의 관리는 다음에 각호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법제 27조 제1항에 대한 것이 뭐냐 이 부분이죠. 제 27조 1항은 지적기준점 성과의 보관 및 열람에 대한 거예요. 자, 1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 이걸 우리가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 성과를 말하고요. 이러한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호를 보게 되면 지적삼각점 성과는 누가? 시도지사가 관리. 성과는 지적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고? 시도지사가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제3조가 성과의 관리예요. 키워드가. 그죠? 그러니까 지적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고?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지적진짜 시행규칙이 24년도에 12월에 개정이 됐고, 그 전에는 한참 전에 2010 몇 년도 이후에 개정사항이 없었다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거고요. 요약을 하게 되면 지적삼각점 성과 관리는 누가 하고?
시도지사가 하고 보조의 경우하고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에 대한 성과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자, 2호로 보게 되면 지적 소관청이 이게 지적 삼각점이죠. 지적 삼각점을 지적 소관청이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그 성과를 누구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왜? 지적 삼각점의 성과 관리는 누가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성과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 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게 돼요. 3호, 만약에 지적 삼각점 성과가 지형 지물의 변동으로 인해서 다르게 됐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그 성과를 수정을 합니다. 누가? 지적 소관청이. 그럼 당연히 그 성과를, 그 내용을 누구한테 통보해야 된다? 당연히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역시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요 2호하고 3호에 보면 요 지적삼각점이 만약에 보조하고 도근이 된다.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든지 도근점이 됐을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성과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설치하거나 성과를 수정했다고 해서 굳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그죠? 변경했을 때, 설치하거나 변경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변동으로 인해서 성과를 수정하게 됐을 때만 통보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기억할까요? 2, 3, 4, 5, 2, 3, 4, 5 뚝 잘라서 이게 등본이고 열람이고 이렇게 딱 잘라서 삼각과 보조고 여기는 도근이 되는 거죠. 400원, 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의 등본은 점당 500원이고요. 지적 도근점의 등본의 경우에는 점당 400원. 열람은 좀 저렴하겠죠. 100, 열람은 2, 3, 4, 5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 4조가 이제 4조가 지적기준점 성과표의 기록 관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두 번째는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표에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두 개가 서로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1항을 보시면 지적 삼각점 성과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누가? 시도지사가. 이렇게. 시도지사가 지적 삼각점 성과를 관리할 때는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체크부터 중요한 거 체크할게요. 경도와 위도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만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되게 중요하죠. 좌우선 수차,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는 4호하고 5호의 경우에는 기준점을 설치했을 때는 우리가 고시하잖아요. 근데 4호와 5호는 고시는 하지 않고 기록 관리만 한다는 거. 또한 이 4호와 5호의 경우에는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 그러니까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 성과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항상 제가 설명하지만 니은 이렇게 생각, 니은. 여기서 이게 바로 뭐예요? 좌우선 수차,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죠? 그려보라는 거죠. 그죠?
명칭이 들어가죠. 명칭 들어가고요. 원점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기 보시면 1호에 보시면 자 명칭과 원점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전명, 명칭과 원점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도와 뭐가 들어가? 위도와 경도가 들어가죠. 위도와 경도가 들어가고 이때 위도와 경도는 필요시에만 들어가요. 경도와 위도는 필요시에만 기록 관리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적삼각점 측량에서 정리하겠지만 경위도는 초아래 몇 자리까지? 3자리까지 등록을 하게 되고요. 좌우선 수차의 경우에는 초아래 1자리죠. 자, 좌표가 들어가고 표고가 들어가죠. 좌표와 표고는 전부 다 센티미터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2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좌우선 수차는 초아래 몇 자리? 초아래 1자리까지만 기록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이렇게 됩니다. 거리도 단위는 무엇이다? 센티미터인데 제가 요거 니은 이렇게 기억하시라 했죠. 니은 이렇게. 이 부분은 별도의 무엇을 하지 않는다? 고시는 하지 않고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 기록하고 관리만 한다.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하고 지적 도근점 성과표에는 기록 관리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소재지와 측량 연월일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소재지와 측량 연월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하러 보면은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고시하는데 그 고시 사항 중에 표지의 재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표지의 재질과 측량 성과 보관 장소가 있어요. 측량 성과 보관 장소가 있는데 지적삼각점 성과표에는 표지의 재질과 측량 성과 보관 장소를 기록 관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보냐면 여러분들이 요 지적삼각점 성과표 기록 관리 사항을 제가 표를 그려서 아까 1호부터 8호까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표를 그려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전명이 들어가고 전명 그다음에 원점명 들어가고 위도하고 경도 들어가고 좌표 들어가고 표고 들어가고 좌우선 수차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그다음에 소재지 측량 연월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칸을 그려서도 해보시고 초아래 3자리, 초아래 1자리, 센티미터, 거리도 센티미터, 니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꼭 성과표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 보셔야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헷갈림이 없고요. 이러한 성과표를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도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관련 기출문제 봅니다. 지적 삼각점 성과표의 기록 및 관리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뭐가 눈에 보이시나요? 설치 기관 눈에 들어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니은 중에 하나고요. 그죠? 니은 중에 하나고 좌표 당연히 들어가고 표고도 들어가고 측량 연월일도 들어가는데 설치 기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그다음에 그 밖에 참고사항은 점의 배치도하고 접합 일람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 배치도의 크기는 위도 5분과 경도 7분 30초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요 위도 얼마, 위도 5분, 경도 얼마, 7분
30초의 규격으로 배치도를 만들고요. 5만 분의 1 도면의 4분의 1을 포용하여 배치도의 도각은 5분 5cm, 7분 30초 7.5cm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접합 일람에는 해당 5만 분의 1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선을 그려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요 7호가 가장 중요하겠죠. 7호가 가장 중요한데 진 방위각을 계산할 경우에 시준점의 방위각에 좌우선 수차를 감하여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요 8호가 되게 중요하죠. 경도는 1918년 9월 17일 경도 개정에 따른 얼마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10.405초, 10.405초를 가산하여 진의 경도를 얻습니다. 10.405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요 좌우선 수차의 경우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을 때는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고 동쪽에 있을 때는 부호가 무엇이 된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각 측량에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일단 그 밖에 참고사항에서는 이 1호하고 이 8호가 가장 좀 숫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지적 삼각점 성과표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점명, 그다음 원점명, 그죠? 원점명은 직각좌표 원점명이 들어가고요. 위도, 경도 들어가고, 좌표 들어가고, 표고 들어가고, 그다음 니은 들어가는 거죠. 좌우선 수차,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소재지, 측량 연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설치일, 측량 성과 보관 장소, 표지의 재질, 얘네들은 고시사항이거든요. 들어가지 않는 거고 니은 생각하라 그랬죠? 니은. 이러한 니은은 고시는 하지 않고 기록 관리만 하고, 그죠? 고시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 관리만 하더라. 그리고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표라든지 지적 도근점 성과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 항이 바로 뭐냐면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와 도근점 성과를 관리한다. 성과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성과를 관리하죠. 그런 성과표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는데, 자,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근경사진 요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랬죠. 근경사진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약도를 원경사진 또는 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요 단서 조건이 또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설치, 측량 연월일이 뭐로 바뀌었다?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로 바뀌었고요. 기존의 도면 번호가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로 바뀌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설치 기관이 삭제됐다고 그랬어요. 설치 기간이 무엇이 됐다? 삭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조사 연월일, 조사자의 직위, 성명, 조사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2항의 10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조사와 관련된 거. 이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 보조점 및 지적도구점 표지의 멸실의 유무, 그 다음에 사고 원인, 경계 부합 등을 적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는데 1호부터 10호까지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보실 필요 없는, 나열해서 보시면 안 돼요. 나열해서 보시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시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 체크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3호하고 4호 이렇게 경도와 위도, 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경도와 위도, 표고는 필요시에 한해서만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역을 잠깐 보게 되면
우리 2009년도 아마 12월 9일인가 그럴 거예요. 2009년도에 측량과 수로와 지적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도근점과 보조점 성과표에 기존에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았던 경도와 위도와 표고를 지적상가 보조점 성과표와 지적 도근점 성과표에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와 필요는 이렇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만 기록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역시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는 사항을 그려서 정리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도근점 번호 들어가고요. 번호, 그 다음에 등급은 1등 도선이냐 2등 도선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등급에 따른 도선의 명칭, 1등 도선은 가나다로 들어가고 2등 도선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표지의 재질,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는 없죠. 표지의 재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재 들어가겠고, 소재 들어가고 도면 번호 들어갑니다. 지적도 임야도에 번호가 들어가죠. 기존에는 도면 번호라고 했는데 지적도 임야도 번호를 좀 더 구체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이 들어가요. 기존에는 측량 연월일이었어요. 측량 연월일을 설치 및 재설치 연월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좌표와 경위도 들어가고 표고 들어갑니다. 경위도 표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약도 들어가죠. 약도의 경우에 단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래요. 원경사진 또는 항공사진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고요. 근경사진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거. 경도와 위도는 그죠? 경도 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표고 들어가죠. 경위도 표고 들어가는데 이 두 개는 필요시에만 한정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조사 연월일, 조사자의 직위와 성명과 조사 내용이 들어가고요. 원점명도 들어가죠. 원점명. 자, 이렇게 해서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표, 도근점, 성과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리기 싫으면 번호, 등급, 그죠? 도선명, 표지의 재질,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뭐 그냥 막 써요. X, Y, 좌표, 표고, 경도, 위도, 설치, 재설치 연월일, 원점, 위치 약도, 근경사진,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조사 연월일, 조사자의 성명, 직위, 조사 내용 이런 식으로. 경도, 위도, 표고는 필요시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치 약도의 경우에는 원경사진, 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근점, 보조하고 도근점 표지를 가지고 이미지화 시켜서 보시는 거. 하나 더 있죠. 도면 번호 여기에.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 이런 식으로 이러한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든지 도근점 성과에 대한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역시 이러한 지적삼각 보조점이라든지 지적 도근점 성과표에는 측량 성과 보관 장소는 여기에 표현되지 않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설치 기관이 삭제됐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항상 보조하고 도근 나왔으면 성과표 나왔으면 니은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그게 안 들어가잖아.
그죠?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니은 좌우선 수차, 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그럼 여기서 좌우선 수차는 지적 삼각점 성과표에만 기록 관리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는 안 돼요. 딱 보는 순간에 4번이 딱 보여야 되겠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또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느 부분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준점, 지적 기준점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뭐냐면 성과표에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느냐 이 부분하고요. 점 간의 거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서 지적 기준점 표지의 어떠한 설치 관리,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관리, 성과표에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측량 시행 규칙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